북한은 일제로부터 빼앗긴 조선을 김일성이 찾아주었다. 민족의 태양인 김일성을 우리는 영원한 어버이 수령으로 모셔야 된다. 장군님의 구원을 계속 완성할 분은 오직 김정은밖에 없다. 자, 이제 김주혜 나왔잖아요. 우리 김주혜님께서 여전사가 장군님 가시는 그 위험한 길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아다니면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국방력을 위해서 어린 나이 다 깨뜨려 보시고 하셨다. 현재 유력한 후계자 김주혜의 4대 세습 과정은 순탄할 것 같나요? 저는 순탄하게 넘어갈 거라고 봐요. 모든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고 3대 세습할 때도 세상이 어떻게 봉건사회다는 그런, 북한은 원래부터 봉건사회였어요. 조선에서 일제로부터 패망했다가 다시 봉건사회 조선이 됐어요. 나라 이름이 뭐예요? 조선이에요. 북한은 일제로부터 빼앗긴 조선을 김일성이 찾아주었다. 그래서 해방의 은인이고 민족의 태양인 김일성을 우리는 영원한 어버이 수령으로 모셔야 된다. 그리고 김정일이 등장하면서는 뭐라고 그랬냐? 김일성과 똑 닮은 후계자 장군님을 모신 우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타고난 인민이다. 행복한 인민이다. 그 다음 김정은이 등장, 똑같아요. 장군님의 구원을 계속 완성할 분은 오직 김정은밖에 없다. 자, 이제 김주혜 나왔잖아요. 김정은 동지께서 가는 길마다 우리 김주혜, 지금 명칭은 지금 뭐라고 붙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주혜님께서 여전사가 장군님 가시는 그 위험한 길마다 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아다니면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국방력을 위해서 어린 나이 다 깨뜨려 보시고 하셨다. 말이야 하면 나름이고 그 잘 순진한 사람들 세뇌시키는 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과거에 그 나치 때 여제부 게벨스가 있었잖아요. 공보장관. 그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후계자가 여자인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나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아직 남존여배 사상이 많이 남아있고 가부장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사회가 북한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당당히 떠밀고 나가는 것은 남자와 동등하게 여성들도 있다. 이런 거를 되게 사회적으로 장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집안에서 해처럼 웃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는 아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안해라고 해요. 아내의 의미는 뭐냐? 집 안에서 남편이 퇴근하면 해처럼 해쭉 웃으면서 맞아야 돼서 아내라고 한다 말하는 이런 만담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의 여성상이잖아요. 그렇게 항상 바래왔고 그랬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여자도 똑같은 혁명 전사다.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똑같이 메고 나갈 수 있다. 여자라고 연약하지 않다. 이러면서 뭐 여성은 꽃이라네 라는 노래도 나오고, 그때부터. 그리고 아내의 노래도 나오고, 여성들도 똑같다. 그래서 뭐 여성 뭐 당비서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장려하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뭐 관리위원장 여성들도 또 처녀가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자가 나라를 뭐 이끈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한국에서도 여자 대통령이 있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동등한 혁명 동지다라는 걸 계속 장려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게 되면 본격적으로 본때나게 또 세뇌를 시키겠죠. 선도를 하겠죠. 신격화. 가스라이팅 계속 해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는 여자가 아닌 남자가 뭐 수령이 된다는 걸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북한은 만들 거예요. 북한 사회를. 주민들의 생각을, 인식을 바꿀 거예요. 북한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군인들은 그냥 명령에 복종을 하는 거죠. 쿠데타는 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힘 있는 자들이 왜 하겠어요? 세습은 김씨일가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밑에서 기생하는 권력자들도 그 권력 승계가 다 세습이 돼요. 그들의 특권이 계속 세습이 되고 그들만의 지상 낙원에서 사는데, 그들이 왜 그 체제를 뒤집어요? 상위 0.1%를 사는데 선생님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백두혈통이라는 하나의 감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감투를 내세워서 충성이란 잣대로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자기들은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죠. 충성심을 그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보여주면서 말이죠. 아니 3대, 6대 대대손손 내가 충성하는 척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왜 못해요?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프로코가 지금은 단동종에서 북한 무역상들하고 거래를 해요. 사람들 한 번 거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200억. 입이 쩍 벌어지지 않나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부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럼 그 돈 가지고 탈북하지 왜 북한에서 사냐? 그 돈 가지고 남한에 오게 되면 그냥 평범하게 살죠. 근데 그 돈 가지고 북한에서는 권력도 누려요. 거기서 살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불평불만이 뭔지 아세요? 중국 무역 이렇게 밥이랑 먹으면서 돈이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들대요. 쓸 데가 없대. 왜? 살 게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평양에
백화점이 있어도 우리처럼 다양하게 뭐 명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온다는 게 중국에 그냥 무역하러 단둥에 오는 게 전부이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미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들은 보통은 평양에서 오래 사니까 평양에서 뭘 사야 되는데 내 눈높이 맞는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살 게 없어서 힘들다. 그래서 한 번씩 장사하러 올 때마다 뭐 물건 뜨러 올 때마다 계속 그 사치품을 요구한대요.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짜리 무슨 시계 아마 롤렉스 아니면 뭐 어쨌든 그쪽 세계의 사람들이 그런 식의 아주 사치품, 고가의 사치품들을 요구하고 물건을 떼주고 하는 그 남는 그 금액보다 사치품을 사지고 남기는 금액이 더 짭짤하대요.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인 게 사회주의라는 게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전혀 평등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래도 북한은 사회주의 평등하지 않냐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북한 사회가 평등하면 김정은이나 그 최고위층들이 그렇게 날의 날마다 몸무게를 경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뚱뚱하게 혼자서 잘 처먹고 김주해 보세요. 그냥 돌멩이가 굴러가는 건 똑같이 그냥 그래가지고는 인민들을 위해서라는 말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바른 거죠. 북한 사회에서 현재 청년 세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2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전 2번이 변했죠. 대한민국은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20년 된데 그래도 북한이 많이 변하지 않았겠냐. 옛날엔 지금은 어떻게 갔겠냐. 근데 놀랍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 바람대로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변한다게 되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이미 없어져야 되는 거죠. 북한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변하지 않고 북한의 그 교육 시스템이 계속 강력하게 계속 쉬지 않고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편적인 실례로 뭐를 볼 수 있냐면 이번에 로우 전쟁에서 파병했다가 잡혀가지고 2명의 포로병 한 대에다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 보셨죠?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모르고 왔잖아요. 유학 보낸다고 해서 왔잖아요. 얼마나 멍청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자기를 국가에서 왜 유학을 보내줘요? 그 말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북한 체제를 그 선동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길에 뛰어들은 거예요. 물론 안 가겠다고 해서 안 가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믿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 바람대로 그렇게 청년들이 물론 변화는 있어요. 지금 이 한국 콘텐츠들이 북한 사람들을 많이 계몽시킨 것만은 사실이에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최근에 탈북한 친구는 김부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를 보고 왔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콘텐츠들은 우리 그냥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면 또 막 유행이 되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이거든요. 한국 콘텐츠가. 그러니까 저는요. 북한 사람들을 더 많이 변화하게 하려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의 콘텐츠들 그냥 일부러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보편되는 모든 다양한 콘텐츠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접해지면 접해질수록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아직은 똑같아요. 우리 바람이에요. 많이 바뀌기를. 그 속에서도 바뀐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바뀐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바뀐 사람들이 숫자가 절반을 넘어서야 그 체제가 바뀌는 거지. 무너지거나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숫자가 적으면 눌릴 수밖에 없고 조용히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